그동안에 외적으로 뭐 어제도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 경남 MBC 경남에서 뭐 의원 연수 뭐 예유성 이래가지고 다루기로 또 이상한 방향으로 다룬 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과연 국민들 되고 이러니까 좀 보기가 좀 어수선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아마 또 역량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무엇을 먹고 싶다. 어딜 간다는 게 확고한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선정을 했어요. 우선 관광 활성화에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개의 맛과 9개의 관광 코스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최고 선정 안 돼야 될 세계에서 세계의 맛 이렇게 와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구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음식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주문을 해서 이렇게라도 이제 이런 기획을 하셨다는 건 저는 대단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지에 보니까 3개만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폭넓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거와 좀 다르지만 경상남도 관광 홍보 이 리플렛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당항포하고 쌍종암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고성읍이거든요. 읍에는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읍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경상남도 관광 홍보지나 아니면 서북권 홍보지에다가 고성읍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3개씩 저는 꼭 해를 3개서 꼭 안 해를 3개서 한 것은 많이 해버리면 중간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면 전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관광 홍보지에다가 예로 들면 관광 홍보지 시군마다 2개씩 이렇게 발치를 하거든요. 뭐 이기 때문에 우리는 4개 해주라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 트렌드가 옛날에 관광이지만 지금 여행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모라든지 뭐 세부인의 계절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계절 음식이고 여기에서 이번에 그 가리비 축제 같은 우리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거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그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 또 구경 같은 데는 갔을 적에 그분들이 뭔가 조금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지금 돼 있는 만약에 우리가 장산 순마가 봤을 적에 뭐를 보겠냐 말입니다. 어떤 거기에 갔을 적에 뭔가 그 관광객이 뭔가 한 가지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뭐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어떤 시설을 같이 하면서 구경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같은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주신 그 내용에 더 첨부해서 다른 개발을 또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성의 구미, 사실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고성이 사실 뭐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구미 중에서 9개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행정적으로 뭐 좀 뒷받침이 돼서 음식에 대한 특색 있게 맛있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제일 정말 그래도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한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한정식은 대외 경쟁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정식에 되면 관광객이 오면 버스 씌울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 먹는 한정식 식당 업주들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의 요즘 TV 프로그램이 좋은 거 많이 나오대요. 그런 식으로 VJ 특공대라든지 그런 음식을 프로그램을 개발할수록 행정 지원이 좀 돼야 될 필요도 있고 방금 천재기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장산 숲 같은 데 가보면 볼거리 있는데 사실 먹거리가 주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될 부분인데 남산공원하고 해직의 다리 이 부분 한번 잘 그 연결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는 것도 고성업 중심에 또 그 지역 상인들의 그 소상인들의 그 수익 창출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산을 넘어서 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경관이 있어서 그 외지에서 타져온 손님들이 상당히 좋다고 칭찬을 하시는 걸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하고 해직의 다리 이 부분을 또 그 구경에다 잘 선정을 해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음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성에 굴도 사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공룡시장에 쓰는 굴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굴을 좀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용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한정식도 사실 고성하면 다른 걸 탁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한정식이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한데 주차장 문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구경에는 구미에 하나 더 보면 우리 지금 크고 작은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 식당을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면 지역에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많고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면에 보면은 상리면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성당이나 이렇게 전주교 행사를 보면 요번에도 한 1000여 명이 왔다 가고 2000여 명인가 500명에서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사무소 같은 데는 그런 게 이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행사가 왔을 때 오후에는 조금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 음식점이 가까이 몇 군데가 있고 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정도 있다고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 지역에도 음식점이 따로따로 조금 더 있고 또 고성읍에 오면 면 지역과 고성군에 같이 딱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어제 통영 고성과 상계시군 행정협의회 고성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성과 지역적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시군과 그 역량을 배치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 동반전적 어떤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기능 역할로 산업,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협의체를 마련하고 그리고 고용 위기 및 그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과 관련해서 공동 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며 그리고 앞으로 KTX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 그리고 공룡 엑스포 등 그 세계 시군간에 개최되는 그 축제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권에 치중을 하다 보니 그동안 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이런 서로가 아마 상생을 함으로써 어떤 발전적인 모소야를 하다 보냈는데 이거는 좀 추진이 대제해야 될 거로 사료되고 의원님들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시군 행정협의회는 우리 전에 의회도 계속 해왔어요. 의회도 뭐 상계시군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상계시군에 서로 이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전에 앞서 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어요. 거제하고 통영은 아무래도 저희들 인구도 많고 특히 쌀을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한산대첩 축제, 바다식 축제, 우리 공익축제 세계는 유행도 똑같으니까 이런 거 다 엮어서 정말 막 밥만 먹고 모이는 협의가 되지 말고 정말 실력 있는 특히 우리 고성군은 실력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엑스포 남부 뭐 대륙철도 이 관계는 꼭 필연적인 사항이니까 협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넓힌다면은 행정협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 뭐 의장님들도 세 분을 모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이게 혹시 광역화를 위한 전 단계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요 앞에는 우리가 뭐 농업부는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 조선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제 통영 고성이 맞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사천하고 뭐 관계는 그렇게 해서 좋지 않습니다만은 차후 먹거리를 우리가 항공으로 잡았을 경우 사실은 이제 거제 통영 고성보다 사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더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 지금 통보잖아요, 그죠? 일반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보고드린 내용이고 구체적인 네. 부분은 아직 그 사전에 그 충분히 우리 의회도 이제 이런 걸 지도하려고 하는데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이런 걸 좀 결정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계시군 행정협의회 우리 서두현 의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노비 단체들이 지금 먼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세 개 시군에 공통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조선 불황 고용 위기지요. 정말 이번에도 우리가 연수를 가보니 오슬로 그 말미에 가보니까 한 100년 동안 조선 호황을 누리다가 한 20년 공황을 결국 해결한 데는 인접 나라하고 내덕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해서 상계시군이 또 정부로도 이런 고용 위기, 산업 위기 일을 통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는데 큰 역할을 빚었으면 하고 또 특히 KTX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우리 고성에 지나가는 탈 수 있는 역사도 우리가 또 우리 고성에 또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축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산을 하고 또 그쪽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엮어서 고성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예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남부 내륙철도 고성 역사 그것도 같이 협의가 되져야 되거든요. 한 지방자치제만 거제만 통영만 이렇게 하면 서로 안 되니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고성 역사도 필연적으로 안에 사활을 걸고 그러니까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이 빠른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고성군 강력 수렵장 운영 사항입니다. 이 강력 수렵장은 야생식물법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운영 계획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권역별로 순환해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을 대대적으로 포획을 해서 우리 농작물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정 1월 1일 그다음에 설 연휴는 수렵 금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면적은 고성 내 전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도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수렵장에서 제외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이동관행, 그다음에 전달되고 유선방송, 그다음에 언론 보도 등 홍보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 지금 안전사고 없는 수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 불가 수렵인과 수렵견 피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유해 저수 이게 포획을 하면은 지금 그 포상금이 그 동물별로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그거는 상시 운영하는 저희 피해 방지단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돈을 드립니다. 멧돼지는 6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강력 수렵장 운영하는 데는 전국 엽사 281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한테서는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7,210만 원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가면은 돈을 받습니다. 받고 지급은 안 돼요. 평소 때는 저희들이 피해 방지단 활동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돈을 포획한 마리수에 맞춰서 돈을 지급을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전국 엽사들한테 신청한 엽사 281명한테 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멧돼지는 50만 원, 그 외 고라니 외에는 20만 원으로 이래 받아서 7,210만 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획한 동물의 숫자가 정해지는 거다,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이 수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포획단에 있어 가지고 멧돼지는 6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출동하는데 그 유류비 보도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포획단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적에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동을 안 하고 가봤자 크게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이라고 뭐 비용도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제가 이렇게 민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그 포획 그 포상금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안 떨어지도록 하시고 또 보조를 또 유류대나 이런 거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명 이분만 우리가 수립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분은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다 나갑니다. 예, 아, 그 어떤 뭐 예. 이분들 허가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인가 봐요. 예, 예. 그 이게 이분들 281명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몰아서 산을 하나 이렇게 하면은 밑에 싹 퍼져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간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분산을 합니까? 그거는 수렵인들이 자기들이 룰을 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자기들이 오일갑하면 또 짐승이 또 그렇게 많이 포획을 할 수 없고 또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서 지역을 갈라서 이래 운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농작물 대가 사실은 이게 그 지난 그 추수기에 이것도 아까 의장님 이야기하듯이 이게 이름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4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특히 산대제 같은 경우는 이 번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는데 이거를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거지만 4년에 가지고 뭐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학계만 포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정신 기회가 많이 되니까 연중 지금 기회관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렵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포획할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인들은. 근데 이제 요리하는 거는 경상남도에서 광역으로 해가지고 인근 시군에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고성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요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수렵장은 도에서 정해서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우리 군은 피해방지단은 상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발견되면 바로 즉각 출동을 합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 기간 말고 평소시 그 있으면 출동한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 요 기간 중에는 우리 피해방지단은 활동을 안 합니다. 좀 대체가 자꾸 늘어나죠, 그죠? 문제는. 네, 예. 맞습니다. 요즘도 뭐 아스팔트 피해도 다 나오고 많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수립을 해서 좀 개체수도 줄이고 또 특히 왜냐하면 전국에서 엽사들 오다 보면 우리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사고 홍보를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좀 우리 국민들이 숙지를 해서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리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어떤 예를 들자보면 하는데 정해진 마리수보다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면 그 포획물들을 이제 가지고 노는데 그 자리에서 해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대형 그 포획물 이런 거는 해체를 하고 거기서 껍질 같은 거 버리고 내장 같은 거 버리고 뭐 살만 가져온다든지 썰개만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 만났을 때 놀라는 부분도 있고 짐승들이 거기 가서 막 다른 걸 뜯어먹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주의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제8회 그루산 등산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는 11월 24일 날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네, 장소는 어몽길 전시관 앞에 하고 그루산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주최 주관은 거루발전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주요 행사로는 개식과 예전에는 쌀 400g을 줬는데 금년에는 한 개 한 10만 원 상회하는 경품을 선정을 해서 추천해서 주도록 그리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약 800여명에서 문자 발송을 했고
노천자도 같이 그 발송을 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조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사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이 대회가 마칠 때마다 의회에서도 좀 미비된 점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 내용을 들으셨지만 혹시 그동안에 또 진행된 온 사안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나 혹시 전에 들은 사안 중에서 좀 고쳐야 될 사안 또 보완해서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 축제 등산이 행사로서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보다는 우리 업무길 그 전시관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등산 학교 강좌 같은 거를 개설해서 우리 업무길 대장님이 한번 상시적으로는 안 계시더라도 강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등산인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나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보조적인 강사진이 이렇게 좀 구성돼서 여기 이제 강좌라든지 이렇게 학교 형태로 우리 기농 기촌 학교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또 어몽길이라는 또 좋은 우리 향인 자원이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건종 과장께서 지금 계속 처음도 홍보, 두 번째 홍보인데 그래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좋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사람을 많이 못 왔으면 우리 군에 말이야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도록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홍보 수단 중에서 문자나 전단지나 해수망을 SNS를 통해서 고속배들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담은 우리 지역에 생선이라도 한 살이 먹고 가고 고속업에 가서 우리 생명에 쌀이라도 하나 사가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군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 보면 홍보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성 군수 잘하더라 고성 군민 잘하더라 이 소리만 하고 갈 거예요 아마. 접목을 하세요 접목을. 돈이 2천만 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왜 그루맨만 등산 축제를 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우리 하일자해산 명산도 있지 않습니까? 와롱산도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 옥천사 뒤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쪽도 하면서 돌아가면서 등산 축제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자꾸 지금 우리 오늘 장 과장이 10분 얘기 중에 전부 다 오늘 사람 많이 모으는데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특별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금들만 놓긴데 잘못된 부분에.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축제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하고 접목하도록 하세요. 그럼 고성군에서 생산 하는 디우렛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돌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고성을 찾을 때 식당이 아까 구미관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고성에 실익을 잡도록 하세요. 군비만 소진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내 심정 같은 매상이 깎아버리면 싶어요. 그래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 모였다 헤어져 버리고 쌀 하나 얻어가 버리면 끝뿐이고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축제는 이제 결코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이번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4일이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탑 운영 계획입니다.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내 산부인과 유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운영은 산부인과 전문 의사를 채용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무원 5급 상강 임금비로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농촌 지역인 고성군 보건소의 근무를 꺼려 신규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를 관내 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번 산부인과 민간 위탁 운영 시 의사, 간호사 채용 및 시설물은 수탁기관에서 실시하며 보건소 산부인과 장비 일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년 12월 2년간 하며 위탁 운영비는 연간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의 산부인과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데 잘 그거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가 위탁, 민간 위탁으로 돼서 운영되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해. 그러면 여기 지금 산부인과를 위탁을 하게 되면 네. 출산까지 거기서 다 봅니까? 출산은 아니고 예. 일단 그렇지. 외래 진료입니다. 그렇지. 예. 왜 그거 하냐면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부대 장비에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장비 내에 보니까 요 출산에 관계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혹시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번 출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급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떤 그것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예. 부대적으로 그거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예. 지금 이것을 위탁할 때 예. 위탁 병원을 선정할 때도 조금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여러 번의 간담회에서 가장 우리 고성군의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산부인과 병원과 그다음에 아동 전문 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위탁으로 전환된 건 굉장히 이제 잘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아동 전문 그러니까 꼭 병원이 아니라도 그 병원 내에 우리가 위탁 말고 조금 그 위탁하는 병원에다가 아동 전문 닥터를 좀 초빙해서 제대로 된 그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지금 뭐 진주나 특령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조금 요구를 해주셨으면 뭐 그건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예. 지금 산부인과를 하나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네, 우리가 국내 병원 같은 지금 뭐 대전하고 또 대전이나 강병원. 강병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네. 지금 어쨌든 뭐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의사의 수준도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나니까 정말 좀 괜찮은 수준의 의사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예. 좀 영입해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 전문 병원은 그 지금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근데 수익성이 안 맞아 보니까 다 이제 철수를 해가 버리고 없는 예. 상황인데 고성이 사실은 그 더 좋은 병원이나 뭐 강변이 있어도 맹장 수술로 못하는 이 병원들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고성이 그 의료 시설이 아주 열악한 부분인데 이 그 의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2,100만 원 월 책정을 했는데 2,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혹시 나이가 억수로 많고 이런 거 조금 그 기준에 대해서 이 2,100만 원이면 선생님 어떤 선에서 책정했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병원에서 일단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시골이 되니까 또 강변과 의사는 또 귀하고 그렇긴 한 50대 2,100만 원이 그냥 이제 세금 안 떼고 전부 다 바로 의사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 거. 세금 안 떼고. 예, 세금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변이나 그 두종 병은 그 요 시골 백지촌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안 올라게 3천만 원대 정도 된다고 내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 산부인과 이거는 진짜 생명을 다루는 아주 그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의사 선생님 와야 되는데 2,100만 원이나 하니까 사실은 나이 많은 할배 정도 수준이 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굉장히 그거는 아닙니다. 위탁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교돈하고 강병원에서 두 분 다 한다고 그리 떼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00은 그렇게 병원에서 부담한다는 뜻이죠? 예. 군비 5천만 원은 어디서 놓은 겁니까? 도비에 1억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 1억 3천만 원에 반인 것 같으면 6,500만 원이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비 5천만 원에는 근거가. 보건소장 마음대로 연 거요? 5천만 원은? 이 근거를 내놔야지. 자부담 1억 800이면은 예를 들어 구성비가 좀 사업비가 돈이 얼마 더 2억 5,200 들어가는데 도비가 얼마이니까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이 얼마 통축으로 근거가 나와야 되지. 무턱대고 푹푹 집어넣어가지고 근거를 산출한 것 같아요. 산출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산출할 때에 그렇게 5천만 원을 우리 군비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이야기 도비 1억 3천만 원 좋게 하고 다가오니까 20%를 부담하라 그러면은 2,600만 원 들키고 30% 부담 3,900만 원 들킨데 뚝뚝 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수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군비를 갖다가 7천만 원 돌리고 자부담 3천만 원 낮출 수도 있겠네요. 같은 거 없으면 자부담 1억 800 하지 말고 군비도 다 줘버리지 왜 그 자부담 1억 800을 해요. 1억 800 근거 아무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동의안 제출했습니까? 오늘 보고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동의안 제출하시고 예. 그 다음에 보건소장 체크상 그 집에 가져갔습니까? 그거는 이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갔어요? 아니 그 재무과에 해가지고 그 기타 품을 해가지고 처리. 우리 아들이 잘 사는데 왜 책상 한 300만 원 하나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괜찮겠어요? 뭐 제가 실타를 잘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 다분 앞으로 사무관들 취임하면 자기 아들 잘 산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책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왜 부적절한 실신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보고소장 된 거면 다행이지. 어디 있어요? 그 부적절한 실수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망고 공직자에서. 지난 11월 2일 개최된 제8회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대회에서 수상 결과를 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 생태 농업 육성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지사 표창, 그다음에 상사비 5천만 원, 개천면 부평단지가 단지로서 생태농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지사 표창과 상사비 4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도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우리 현장 의정활동 중에도 그 바쁘신 중에도 일반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실사를 하는데 실사반에서 굉장한 의회에서 이렇게 성원해 준다고는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더욱더 저 농업 분야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 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입니다. 14페이지 2018년산 공공비축미공 매입계획입니다. 매입기간은 사물배는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고 포대배는 1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만 884가마를 매입합니다. 매입 품종은 영호진미, 셀미 2개 품종입니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국 40kg로 한산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우선 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농가가 수미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창업교육센터가 지금 완공이 되었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15시에 작은 개소식을 열까 합니다. 의원님들, 의장님 그리고 교육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테이프 커팅을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하고 내부를 저희가 안내해서 기남을 모시고 거기서 현재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교육생들이 만들고 있는 시제품을 직접 한번 시험하시고 시식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성농식품 통합 브랜드 BI 브랜드 네이밍 개발입니다. 지난 연초에 512명 944점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별처럼 아름다운 땅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라고 하는 벨미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7일부터서 전 읍면에 저희가 나가가지고 전 읍면에
873명의 국민으로부터서 선호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BI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 국민 20대부터 70대까지의 국민들 소비자를 개청을 해가지고 2,000명의 온라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수님들, 디자인 전문가 그룹을 갖다가 형성해가지고 10월 31일 날 BI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선정한 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면에 그 2018년 공공 비축미 그 주국 수매가 있었는데 오전 8시부터 이렇게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다 그 수매 장소로 다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께서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연수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지역에서 공공 그 수매 물량을 이렇게 운반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어저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인근 마을 몇 개 한 4-5개 마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소에다가 이게 그 수매 물량을 이렇게 적재하도록 이렇게 장소를 정해 주니까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 저기 경운기나 이런 거를 몰고 이렇게 운반을 하던 도중에 앞으로 교통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많게 지금 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각 마을마다 좀 귀찮지만은 이렇게 각 마을마다 이렇게 그 수매 물량을 이렇게 적재를 하고 또 이 수거를 해가는 창고업자나 농협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못하면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일부러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이게 이렇게 안전 사고를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충분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운기나 이런 트랙터 같은 데 뒤에 그 반사지는 붙여놨는데 오늘 그 우연찮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경운기에 이렇게 경강등이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경강등이 그게 보니까 태양광으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충전도 되고 이렇게 조도 센서에서 야간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거는 상당히 식별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강등을 한번 경운기나 이런 데 보급을 해서 만일 이렇게 장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평상시에 동절기 때는 해가 빨리 지니까 꼭 수매만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한번 보급할 수 있는 그 길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쳐서 수매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백 수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소량 농가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체해주고 통백 수매 쪽으로 가야 됩니다. 통백 수매 쪽으로. 그리고 소량 농가들 무슨 방법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20만 3천만 마리가 지금 감소됐는데 결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량 농가들입니다. 소수 농가들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왜 20만 가마 안 되는데 우리 고성군은 왜 20만 가마가 적냐 이 말입니다. 다른 동네는 거의 타작물 재배 안 합니까?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20만 가마에 줄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 이 행감 때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 따로 20가마에는 줄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떤 대책 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5억 9천 4,900만 원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5억 9천만 원 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그것만 됐고 그 다음 주에 농업인의 날 관계 자 우리 8천만 원 행사 보조고 500만 원 행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사 비용이 총 얼마나 듭니까? 총은 한 8,5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제 생산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 지금 초과돼 버립니다. 아니 대장이 농업사회단체장인데 군수가 단체장 우리 자부담 없으면 우리 군수가 해야지 왜 대장을 해야 되지? 농업단체 대장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주로 이제 해물을 위주로 이제 공급을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그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부담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그분들이 누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삼자들이 볼 때는 부수가 해야 될 행사라고 뭐 단체장을 주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단체장이 얼마만큼 내가 볼 때는 아마 8,500 이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자부담 잡아가지고 비용 처리하든지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실명제로 했는데 꼭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산 실명제 반드시 실명제가 붙지 않는 사람은 이건 누구의 단가입니다. 이건 누구의 참달이 안 붙으면 통용 안 되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네, 행사 시간이 꼭 그렇게 앞으로 좀 중심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인 것처럼 수면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백 수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소랑 농가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처해주고 통백 수면 쪽으로 가야 됩니다. 통백 수면 쪽으로. 그리고 소랑 농가들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20만 3천만 마리가 지금 감소됐는데 결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량 농가들입니다. 소수 농가들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른 시군은 왜 20만 가마 안 되는데 우리 고성군은 왜 20만 가마가 적냐 이 말입니다. 다른 동네는 거의 뭐 타작물 재배 안 합니까?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20만 가마에 줄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 이 행감 때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 따로 20가마에는 줄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떤 대책 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5억 9천 4,900만 원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5억 9천만 원 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그것만 됐고 그 다음 주에 농업인의 날 관계 자 우리 8천만 원 행사 보조고 500만 원 행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사 비용이 총 얼마나 듭니까? 총은 한 8,500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없어요? 짜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제 생산을 해보면은 결국은 다 지금 초과돼 버립니다. 아니 대장이 농업사회단체장인데 대장이 단체장인데 군수가 단체장 우리 자부담 없으면 우리 군수가 해야지 왜 대장을 해야 되지? 농업이 단체 대장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주로 이제 해물을 위주로 이제 공급을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그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부담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그분들이 누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삼자들이 볼 때는 군수가 해야 될 행사라고 뭐 단체장을 주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단체장이 얼마만큼 내가 볼 때는 아마 8,500 이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자부담 잡아가지고 비용 처리하든지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실명제로 했는데 꼭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산 실명제 반드시 실명제가 붙지 않는 사람은 이건 누구의 단가입니다. 이건 누구의 참달이 안 붙으면 통용 안 되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네, 행사 시간이 꼭 그렇게 앞으로 좀 중심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좀 이야기 짚었는데 아까 우리 그 최효석 의원님 말씀하시던 그 선농가 이 부분 그 보니까 정말 그분들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농가 보니까 법인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던데 법인이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소농가가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소 한 마리 가지고 우리 부모님 총재산이었습니다. 소농가 절대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소농가한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고 금방 말씀하시는 그 생산대 프로테이지 따지면 소농가 자꾸 분리를 본다는 거 이거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날 행사 제가 그녀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주인공은 농업인입니다. 예.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자리라 좀 예를 들어서 의자 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그분들의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는 행사의 어떤 행사장에서 그분들의 축제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방마다 파파야 나무 하나씩 한 그릇씩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날 행사에서 지금 보니까 전 품목 30% 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
농업인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애써 생산하고 싸게 사는 마음도 좀 미안치만 그런 행사장에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마음에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30%를 싸게 해준대 그 농민한테도 이제 불이익이 가지 않게 좀 어떤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식당 3개를 지금 해서 작년에는 진짜 먹을 좀 없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3개인데 5,000원 선이랬는데 여기 5,000원 선이면 뭐 국밥이나 어떤 그런 선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3개가 메뉴를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호식품을 갖다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떡국을 언제 했는데 떡이 딱딱해가지고 조금 그랬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농식품 통합 브랜드 BI 개발력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농식품에 대해서는 BI라는 브랜드가 붙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디 조금 말씀해 주겠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그는 공용나라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 농산물 장업보육센터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나간 농민들 또는 거기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농식품에 대한 통합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함량군 같은 하늘가해라면 함량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이 우리 마트 가서 사다 보면은 하늘가해라는 브랜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건 함량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공룡나라 소품이나 벨미지 이런 또 조금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걸 통합할 수 없습니까?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차별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것도 고민하면서 차별화의 장점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소장님, 우리 그 추국 수매제도 그 관련해서 이 만면 같은 경우에 두보식품에 이제 산물비어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 돈이 안 나오는 게 왜 자꾸 우리 만면만 두보로 가라 하느냐. 하여튼 그 농협 쪽으로 좀 해달라는 불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전에 그 최월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어른들 그 자기 집 앞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수매장을 말입니다. 저 큰 동네에 가서 해라. 어디 농협 공동창고 앞으로 가져오라 이러지 말고 개운기 사고를 떠나서 80세, 90세 된 어른이 개운기 끊고 거기 안 오셔도 자기 집 앞에다가 해놓고 그 수거해가는 차량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큰 돈 안 들거든요. 일본에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걸 개선했으면 합니다.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두 건에 대해서 저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단 공공 비축미에는 운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고려를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예산계에다가 우리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한번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농업 부분에 아까 최월석 의장님 지적한 이 부분에 농업인의 날 예산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올리자 이러면 예산계에서는 내용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못 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각 그 생산자 단체 또 축종배 그 단체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무료 시식회 하는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돈이 다 들어가면 그 이 자부담 수준보다는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확보를 해서 더 알찬 진정한 우리 농업의 날 축제의 장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우리 시식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 내년도에는 추가 추경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난해에도 안 했고 올해 또 안 했어요. 추진 방향은 국민의 입장과 할인 혜택 등 읍내 행사 지원 등으로 국민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우선 참여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소득 창출과 국민이 함께 진행하는 엑스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회입니다. 기간은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2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당포 관광지 및 쌍조강 분리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주제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주제어를 우리 고성군의 항공산업과 고성군 역전산업과 연계해서 아마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군비 출연금 61억을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최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7일 날 저희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날 공룡 엑스포 진행 사항을 의뢰 보고를 하였고 9월 18일 날 제62회 엑스포 이사회에서 50일간 공룡 엑스포를 개최하는 걸 의견하였습니다. 지금 엑스포 관련돼서 예산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군비 출연금 61억 정도 해놨는데 예. 지금 그 행사 뭐 인력 뭐 진행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하고 밑에 그 리모델링 부분하고 예. 이 부분을 예. 합쳐서 61억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이 전체 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정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 이전에 엑스포 이 행사를 보면 이제 네. 이 앞에 할 때 뭐 한 90억 정도 이야기 듣는데 그 지금 보면 엑스포 전체 예산 플러스 예. 그 지금 관광지 사업소에서 예. 예산을 따로 또 편성해가지고 예. 실제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 또 분산을 해가지고 비용이 좀 작게 들었다. 그래서 뭐 적자가 안 났다, 흑자로 났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추산을 했는데 이번에 철저히 짚을 끼거든요. 예, 예. 그 부분 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분리하는 이유는 첫째 그입니다. 그 관광지 연구 시설에 대해서 재단법인 출연해서 그 시공을 할 수 있거든요, 시설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분리를 해서 제작했고 만약에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다면 저희가 그 시설 리모델링이나 연구 시설에 대해 따로 자료를 내가지고 합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금 체크를 해놨는데 예, 지금 보면은 엑스포를 뭐 돈 50억 들어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얘기가 자꾸 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투명하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니까 엑스포를 해야 되는 필요성까지도 이걸 가지고 인원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행사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61억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여기 밑에 유지관리비하고 관광지 사업소의 예산 편성은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좀 작게 하라고 작게 하셔가지고 최소하라고 꼭 이거를 운영에 몰아 살리려 그러면 2020년도 이 엑스포 이후에 꼭 하세요. 그 기반 조성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렇게 섞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돈 작게 들어 엑스포를 치렀다라는 이런 그 행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엑스포 이사들 있죠. 그런 부분들 실무진에 정확하게 조금 양보 입고 뛰는 사람 말고 정말 뭐 학교 선생님들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농업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참 모셔가지고 진지하게 그분들에게 밤이 새도록 이런 그 애정을 가진 이사들이 돼가지고 좀 교체를 해서 진지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조직이 이사회 관계도 꼭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이사님. 15년도 행정사무함사 할 때 내가 김민희 회장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하라고 했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결산 자체가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군비를 출연하는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본전을 빼놓고 흑자로 개념이 나와야 되긴데 그거 없거든. 제일 처된가 91억 들어간 데도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라. 국민의 세금을 이어놓고 국도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갖다가 헬스로 이어놓고 그 본전을 재놓고 무엇이 흑자로 타령을 해야 되긴데 희한한 방법으로 결산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3일 회계법인에서 해온다고 하는데 왜 그 회계법인에도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투명성 있게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 처음부터 예산 확보부터 집행 관련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